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의 수익과 투자 아이디어, 그리고 재미, 지식, 모든 걸 다 가져갈 수 있는 시간, EJ 이재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J의 이강무입니다. 아, 근데 이 네. 러시아군이 정말 당나라 군대인가 봐요. 그런가요? 예. 어떤 면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또 이 네. 러시아 쪽에다가 그 사병들, 병사들 네. 전화번호를 다 땄나 봐요. 아, 그랬어요? 우크라이나가. 아, 그래서 문자를 막 보냈대요. 문자를. 네. 항복해라. 네. 그러면 1,000만 원 준다. 아. 1,000만 원 준다. 우리 네. 우크라이나 시민권 주고 네. 1,000만 원 준다. 너네 거기서 죽을래? 네. 항복해서 그 돈 받고 잘 살래? 네. 그러니까 러시아 사병이 네. 탱크를 몰고 항복을 했다네요. 아, 정말이요? 아. 탱크를 몰고. 이야. 그리고 큰일이네요. 네. 그게 노획한 게 굉장히 많대요. 탱크가 아. 러시아 전차를 노획한 게. 네. 그냥 버리고 도망간 것들, 이런 것들 네. 엄청나게 많아서, 농부들이 트랙터 갖고, 지금 농사를 못 짓잖아요. 씨도 못 뿌리고. 네. 트랙터 갖고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견인하러 다닌다고. 저도 이제 기사글로에서 이제 그런 이제 전차 부속품들 이게 좀 맞아요. 탈취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것 때문에, 러시아, 사령관 하나가 자살했다 그러던데요? 아, 자살 사건이 있었나요? 10대 중에 네. 9대가 운행이 안 되는 거더래요. 그래, 이 상태로 돌아가 봤자, 네. 푸틴한테 죽을 거고, 네. 그런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쪽에 지금 우크라이나 쪽이 초기부터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러시아 전차들 이런 것들, 네. 노획한 사람들한테, 신고해라, 이게 아니라, 네. 이거 신고 대상 아니다. 네. 노획하면 니들 거다. 그랬대요. 나중에 그러면 전쟁, 이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 우리 주식 시장도 좀 달라질까요? 어떤, 우리 시장의 분위기,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관계가 이와 같은 좀 장기전이 좀 돼가고 있는데 장기전으로 가서는 좀 곤란하고, 네. 끊어져야 되겠죠. 아, 전쟁이 네. 딱 결말이 딱 끊어지면 네. 좋을 텐데. 근데 러시아가 네. 하여튼 지금 이번에는 정말 잘못 건든 것 같아요. 러시아가 잘못하면 네. 굉장히 고생을 할 것 같은 게, 이제 러시아 하기를 우습게 알아. 아제르바이잔이요. 네. 우리 주식 얘기해야 됩니다. 아니, 그쪽에서도, 요거 잠깐 하고, 그쪽에서도 예. 다른데 예전에 뺏겼던데요. 네. 거기 갔는데 러시아가 야 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뭔데 그랬다 그러고 조지아 쪽도 마찬가지래요. 조지아 쪽 러시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여기서 괴뢰 정권을 2개를 세웠는데 그쪽에 조지아에서 그 앞에다가 딱 군대를 딱 몰아놓고 여차하면 그거 때리려고 그러고 있다 그래요.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약소국으로 전락할지도 모르는 네. 그런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한 것 같고요. 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푸틴만 잘 좀 물러나면 네. 다 행복할 것 같은데. 음. 러시아도 행복하고. 일단 이런 이야기들이 좀 오고 가는 것들이 러시아들이 좀 고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도 이 내용들이 좀 길게 좀 장기화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불확실성이 계속 남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불편한 뉴스가 될 것 같기도 하다. 근데 또 그런 네. 얘기들도 있어. 바이든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푸틴이 권좌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러시아 내부에서도 그 정보기관 그쪽에서 문책도 돌아오고 막 그러니까 푸틴을 제거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제일 깔끔할 것 같아. 네. 일단은 두 나라가 소통을 잘 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번 주에 그게 네. 협상이 5차 협상이 주식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에 5차 협상이 있을 거고. 네. 아니, 이게 네. 오늘 할 얘기가 방산주 쪽이라서 그래서 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이재필 전문가님이 또 준비하시는, 방산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고, 러시아와 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통을 바라는 만큼, 저희 EJ가, 매일매일 이제 유튜브 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또 소통을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오늘 저는 또 제 아이디로 해서, 유튜브 자, 창 톱이- 접속을 했는데요. 네. 아직은 이제, 큰 이야기는 없었지만은 러시아 이제 종전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그쵸. 저도 그랬으면 제일 좋겠네요. 진짜로. 네. 러시아
저 애들은 그 군인들은 뭔 죄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뭔 죄예요, 그게. 그렇죠. 예, 참 세계 평화가 예, 더 절실하게 얘기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얘기를 본격적으로 좀 네. 출발해 볼까요? 네. 자, 자, 그러면 뭐 준비하셨던 그 포커스 EJ. 네. 이재필 전문가님 먼저 해주시죠. 자, 오늘은 저 방산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지금도 전쟁 진행 중인데요. 자, 이거는 저는 거대한 변화의 서막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이 러시아가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자, 지금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졸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러시아 무기 자체가 이 성능이 자체가 좀 의심되는 그런 뭐 분위기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 러시아는 방산 수출 2위 대국이었습니다. 자,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방산 수출한 거 전 세계를 따지고 보면 미국이 37%로 1위고요. 러시아가 20%로 2위였습니다. 근데 이 러시아는 그쵸? 뭐 자유진영이든 뭐 공산진영이든 그런 거 가리지 않고 돈만 주면 다 팔았어요. 근데 이걸 사갖고 간 국가들은 지금 굉장히 좀 곤란한 처지에 처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런 것들을 좀 유지 보수 그리고 좀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전혀 못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K방산에 실질적인 반사이익을 주면서 수혜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 러시아 쪽 가장 큰 고객이죠. 그러니까 뭐 무기를 산 고객 이쪽이 인도였는데요. 인도가 지금 저 뭐 전차 뭐 이런 것들 러시아제 전차 뭐 한 3,400대 그 다음에 또 장갑차 또 3,100대 정도 그리고 또 다련장 로켓포 이런 걸 다 합쳐서 러시아제 무기를 한 11,0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들이 잘못하면 굉장히 쓸모없는 그런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전에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얘기도 있었어요. 과거에 그 K9 자주포 수출을 하는데 이 인도 쪽에서 뭐 거의 다 일이 된 상태에서 러시아에서 야, 하지 마. 너네 그러면 너네한테 무기 안 팔아라는 그런 압력을 행사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일이 어긋나 버린 적이 있었는데요. 자, 이 러시아제 전차는 우리나라 K2 흑표 전차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제 장갑차는 레드백 장갑차로 대체가 가능해요. 그리고 또 다른장 로켓포는 우리나라 현무 미사일 체계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도 이 인도하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큰 그런 시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자, 뭐 또 이 인도뿐만 아니라 지금 이쪽 뭐 영국 쪽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차세대 저 전차나 뭐 이 기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보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영국이 우리나라 저 자주포하고 뭐 저 흑표 전차 이런데 상당히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포병이었었는데 제가 옛날에 그 군대에 있을 땐 저도 155mm 자주포를 타고 다녔었는데요. 그때는 K55 전차였습니다. 그거는 대우에서 만든 거였었는데 지금은 대우는 없죠. 자, 근데 이 영국 쪽에서 우리나라 K9 자주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자주포가 이 궤도로 실전에서 상당히 좀 용이하게 쓰려면 이 궤도로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용이한데요. 궤도로 움직이는 자주포는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 그다음 독일 자, 요 정도가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영국이 독일제 무기를 수입을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중국산 무기를 수입을 하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은 경쟁 대상에서 제외. 독일 같은 경우는 성능도 좋고 그런데 연식이 좀 오래된 거예요. 개발한 지가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K9 자주포가 이 영국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 굉장히 큰 의미를 갖고 있죠. 자, 전 세계 군사력 1위였던 한때 1위였던 영국이 우리나라 무기를 수입해 간다. 굉장히 좋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 방산주 쪽은 항상 좀 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동안에 우리 K방산이 이토록 수출을 많이 했나 싶을 정도로 최근 몇 년 사이에 K방산이 예. 이름을 떨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 수출한 것만 따져보면 네. 뭐 2020년부터 시작해서 이 하나 디펜스에서 수출을 많이 했어요. 자주포를 수출을 네.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뭐 2020년도에 호주 네. 그리고 올해만 하더라도 호주에 1조 정도 수출했고요. 2020년도에. 네. 그다음 올해도 이집트에다가 네. K9 자주포 네. 그거 2조 정도 수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주포만 따지고 보면 이 수출하는 게 하나 디펜스가 전 세계 네. 50%가 넘어요. 상당히 좀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 뭐 K9 자주포, T50, 그리고 또 천궁, 이거 가지 좀 이제, 세계 방산 리스트에 우리 제품 이름도 상당히 좀 알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유튜브에서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재필 전문가님께서 방산주 이야기 많이 언급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좀 방위산업 물자에 또 많이 알지 않으실까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전차라든지, 이런 이제 장갑차라든지, 우리의 또 새로운 주력 상품이 또 될 거라 보고 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보병의 이 대전차 무기에 취약할 텐데, 라는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그거는 네. 러시아제가 성능이 안 좋아서 그래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K2 흑표전차 그거는 얘기가 딱 나오네. 네. K2 흑표전차는 이게 네. 기피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거 예전에는 토라는 네. 토나 로우 이런 걸로 쐈는데 지금은 미국산 네. 그 제블린이거든요. 네. 전차 잡는 그 들고 이렇게 쏘는 거. 그걸로 이렇게 쏘는데 네. 날아오는 거 우리나라 K2 흑표전차는 그거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오. 자동으로 지가 휙 돌아가고 요격해버리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네. 러시아에서 저 전차가 러시아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K2 흑표전차나 이런 거였으면 전세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전문가님 왜 이렇게 이런 무기를 잘 아시나요? 어떻게 네.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이제 방산주가 워낙에 이제 또 새롭게 많이 주목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몇 가지는 알지만 이렇게까지 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그 기동 이 회피 시스템도 있고 네. 하여튼 우리나라가 뭘 잘 만들어요 보면. 그러게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외국의 이 방위 산업에 대한 규제가 조금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이 K 방산이 기술력에 대한 인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더 이어질 거라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뒷부분에 또 설명해 주실 내용도 해주시죠. 자, 뭐 네. 종목들을 조금 말씀드리면 뭐 먼저 LIG 넥스원이 있겠죠. LIG 넥스원은 이때 뭐 이 이재기 시작할 때 초반부 정도에 그때 6만 원 밑에서 추천을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고요. 뭐 아직까지도 그냥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보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LIG 넥스원은 저기다가 아랍에미레이트에다가 4조 2천억짜리 수출을 했죠, 우리가. 수출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이 LIG 넥스원이 차지하는 금액이 한 2조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나솔루션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 하나 디펜스가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자, 실제로 우리나라 저 천궁 미사일이에요, 요거. 요격 시스템입니다. 뭐 미사일 날아오는 거, 뭐 이런 것들 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요게 지금 저 아랍에미리트에는 수출이 됐고요. 근데 얼마 전에 사우디에 그 방산 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나라 업체들이 한 11개 업체들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저 3월 18일 날 있었는데, 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사우디 쪽에서 옆에 있는 아랍에미레이트가 우리나라 천궁을 뭐 저 도입하기로 결정을 하고 사인하고 그러니까 뭐 그 사우디도 관심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천궁 미사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래서 뭐 이쪽이 만약에 계약이 체결되면 어쩌면 그 아랍에미레이트에 그 계약했던 거 그거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사우디는 거의 미국산 무기를 도입을 했었죠. 근데 지금 미국하고 사이가 좀 안 좋아요, 사우디가. 왜냐하면
그 빈살만 왕세자에 대해서 바이든이 조금 안 좋은,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기자 한 사람, 취재하던 기자 한 사람을 이 빈살만 왕세자가 뭐 어떻게 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사우디 입장에서 보면 사우디의 중동의 맹주는 두 국가가 있죠. 사우디하고 이란. 근데 사우디는 종교가 이슬람교가 수니파의 맹주가 사우디고요. 시아파의 맹주가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 제재를 지금 좀 풀어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그것도 좀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또 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중국에 원유 수출할 때는 위안화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설마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죠. 원유에 대해서 달러를 안 받고 다른 나라 통화를 받는 거는 그건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곧 악의 축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요. 하여튼 사우디하고 미국하고 사이가 조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천궁 미사일이 추가로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거고요. 그렇게 되면 LIG 넥슨이 금액이 가장 클 겁니다. 또 이 LIG 넥슨 말고도 한국 항공우주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죠. 자, 오늘은 경남 사천에다가 한국 항공우주청을 그쪽에 신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요. 자, 요게 아랍에미리트 쪽입니다. 이쪽은 한국 항공우주는 아랍에미레이트 국방장관이 왔어요, 우리나라를. 원래는 저때 2월 달에 오려고 했는데 그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고 막 그래서 2월 달에 못 오고 3월 달에 왔는데요. 자, 우리나라 국방장관하고 이렇게 좀 회담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분이 나란히 경남 사천으로 내려갔습니다. 카이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T-50 고등훈련기나 KF-21 전투기나 그다음에 소형 헬기, 무장 헬기들 요런 쪽을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서, 자, 이 아랍에미레이트에는 우리 전투기들 이런 것들이 또 추가로 수출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두 종목은 조금 사이즈가 있는 종목이고 조금 작은 종목 중에는 휴니드라는 종목, 이것도 제가 전에 추천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엊그저께 지난주에 김정은이가 그 ICBM 쏘고 난 다음에 떠서 시작했다 밀렸죠. 근데 이게 끝일까요? 저는 끝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이 휴니드는 GAASI. 자, 요거는 미국 업체예요. 자, 미국의 그 무인 항공기 쪽에서 거의 탑을 찍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회사의 아시아 유일 항공전자 시스템 공급 업체예요. 자, 그리고 실적 부분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200억 정도가 되는데요.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영업이익이 한 130억 정도가 났어요. 성장하고 있는 측면들, 이런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주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거죠. 자,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그럴 때는 작은 종목들이 좀 움직일 거고, 그리고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수주가 많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금 들고 가보시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개하신 종목들 중에서 LIG 넥스원이 저희 EJ 시작할 때 초반에 소개했던 종목이잖아요. 그렇죠. 이 종목은 지금도 수익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데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갖고 가셔야죠. 그럴까요? 주가 차트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이 차트는 일단 저 신고가 뚫었으니까 위로 걸리는 게 없어요. 위로 걸리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또 이게 시가총액도 그렇게 크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제 1조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1조 7천억 되는 회사인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미사일 수출들, 천궁이나 현무 이런 것들도 다 이쪽이거든요. 현무 같은 경우는 저런 것들 어디 파괴할 수 있는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산주는 국가에서 밀어주는 성장주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전문가님, 지금 이제 차트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어느 지점에서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셨는지 타이밍 한번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죠. 아마 6만 원 밑이었으니까 요때였어요. 자,
차트를 저거를 한번 제가 한번 그려볼 잠시만요. 이 종목을 소개해주고 난 다음에 뭐 일주일이 채 되지 않고 바로 목표가까지 근처까지 올라왔었고요. 지금도 꾸준히 잘 올라오고 있습니다. 6만 원 밑에였으니까 요때 어디서 좀 네. 추천을 해드렸었네요. 그리고 제가 네. 항상 덧붙인 얘기에 그런 얘기를 덧붙였죠. 네. 쫓아가지 마시고 눌러 있을 때 네. 주식을 쌀 때 잡으세요라는 말을 덧붙여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이 쌀 때입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드렸었는데 뭐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좋은 모습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일단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오늘 뭐 방산주 많이 또 소개해 주셨는데 이 안에서 또 토픽으로 보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탑픽은 일단 뭐 저 LID 넥스원은 추천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다른 타프로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휴니드도 마찬가지 추천 목록에 있으니까요. 뭐 요건 제외하고 일단 하나 시스템을 탑픽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요거는 비행 택시 아시죠, 우리? 그 뭐 UAM. 그렇죠. 네. 그거 현대차에서 한다는 거. 그 관련주로 엮이고요. 위성 관련주로도 엮입니다. 자, 그래서 저 위성 같은 경우는 우리 저 6월 5일이었던가요? 그때 네. 누리호 발사 예정이 지금 그때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때도 그 관련해서도 좀 저 관심을 받을 수 있고요. 이건 천궁에서 그 다기능 레이더 관련돼서 다기능 레이더를 제작하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천궁에서도 없어서는 안 될 그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아랍에미레이트에 4조 2천억 수출을 한 것 중에 1조 2천억에서 1조 6천억 사이 정도 네. 그 정도가 이 하나 시스템의 몫이에요. 자, 그리고 저 아랍에미레이트 계약 체결한 거 이 부분들은 순차적으로 계속해서 실적에 반영이 되겠죠. 뭐 그렇다면 좀 길게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생각보다 제 생각에는 이 아랍에미리트에서 국방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생각보다 뭐 문재인 대통령이 다녀왔던 시기 그리고 또 새롭게 방한했던 시기 봤을 때 기간적으로 생각보다는 무기 수출에 대한 계약이 늦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거는 네. 문 대통령이 갔을 때는 그때는 1월 달인가 그랬어요. 그렇죠. 예. 1월 달에 가서 거기서 사인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 전에 얘기가 막 있었고 벌써 네. 한두 달 전에 수출을 할지도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결론은 가서 사인을 한 거는 저 1월 달인가 그때였었고요. 지금 이제 정권이 바뀌잖아요. 사인은 뭐 차기 정부에서 사인을 하겠죠. 그렇겠네요. 일단 사실은 이제 천궁 이후에 이제 뭐 대전차라든지 아니면은 저희 기술로 된 뭐 전투기라든지 이런 게 공급될 것이다라고 빠르게 예측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뉴스가 좀 늦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대책이니까. 그렇죠. 타이밍으로 본다면은 이제 취임식 전후로 해서 이제 이후로 해서 한 번 더 이제 방산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나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러시아가 무기 시장에서 빠지면요. 네. 러시아는 또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게 생겼어요. 왜냐하면 첨단 무기를 만들려면 뭐 반도체, 고성능의 네. 반도체 그리고 또 마이크로칩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네. 그런 것들 하나도 못 만들거든요. 러시아는. 그러게요. 이게 상당히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상당히 좀 유리한 네. 그런 상황이에요. 일단 지금 소개해주신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요. 이재필 전문가님이 지금 추천 수익이 31.63%이십니다. 예, 30%가 넘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그 유튜브에서 김용영 주거따님께서 질문을 주셨거든요. 이재필 전문가님 방산주, 그러니까 종목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예,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거는 방산주에 보는 대한 선택. 관점에 따라서 좀 틀리겠죠. 네. 짧게 본다라면 김정은이가 네. 뭐 저 4월 달에도 분명히 도발을 할 거예요. 그런 투기적인 시세를 원한다라면 네. 뭐 그때 타이밍 좀 잘 봐서 빅텍이나 뭐 휴니드 같은 종목들 이런 작은 종목들을 하면 좋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숫자죠. 숫자가 잘 나와야 돼요. 네. 이 저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계속 성장하잖아요. 처음에 가장 제일 처음에 좀 이렇게 말씀을 딱 드렸던 부분이 네. 이 LIG 넥슨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뭐 이 매출 부분들 이렇게 보면 14년도에 1조 4천억에서 19년도에 1조 4천억, 20년도에 1조 6천억,
21년도에 1조 8천억, 올해는 2조가 넘어갈 것 같고요. 실적 부분들이 계속 그냥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네. 이거는 방산주뿐만 아니라 어떤 모든 종목을 고를 때도 거의 기본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저 수출을 한 그런 내용이 있으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서 욕심내는 무기를 다른 중동 국가라고 욕심 안 낼까요? 욕심 내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다 고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에서도 서두에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한 도발이 있을 때는 작은 종목들을 보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K 방산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해주신 LIG 넥스원, 한국항공우주, 하나시스템, 휴니드까지 이런 종목들을 좀 보자. 라고 해주신 겁니다.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휴니드는 조금 작은 종목이고요. 이 시총 1,200억밖에 안 되니까. 네.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나 하나시스템 이런 것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좀 큰 추세를 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방에다가 신경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분단 국가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새 정권 하에서는 아마 이 방산 쪽에 투자되는 비용들이 훨씬 더 민주당 정권보다도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죠. 오늘 나온 뉴스 중에서도요, 독일에서 이 방산비에 대한 국방비 예산을 좀 더 늘리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자주 국방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이 때문에 무기 수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시장이 커지지 않을까. 여기서 좀 K 방산에 대한 기대감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지금 GDP 2%까지 늘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독일은 GDP가 큰 나라라서 100조예요. 100조씩 이렇게 하고 또 특별 편성을 해서 일시적으로 130조가 더 투입을 하고 매년 GDP 2%를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니까 굉장히 큰 거죠. 제가 봐도 방산주 소개해주신 방산주나 지금 또 이야기해주신 방산주들 보게 되면은 단기 급등주에 대한 형태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좀 추세를 크게 만들어가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재필 전문가님이 포인트를 잡아주신 것처럼 이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취임식 이후에 K 방산에 대한 수주 모멘텀 한번 지켜보자 이야기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포커스 EJ 또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포커스 EJ 주제는요, 로봇입니다. 그것도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삼성봇, 삼성이 CES를 통해서 로봇에 대한 좀 소개를 좀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지난해 이 연말 때 올해를 위한 삼성의 조직 개편 이 발표에서도 이 로봇 산업에 대한 TF팀을 좀 새롭게 격상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삼성에서 로봇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연초 때부터 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현대차의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 밖에 또 삼성이 새롭게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형 로봇, 그 내용이 바로 삼성봇이다 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이 삼성전자는 CES를 통해서 그간 삼성이 기술이 들어간 로봇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를 많이 해주었는데, 가장 먼저는 이 CES 2019 벌써 한 2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이제 삼성전자에서 AI 프로젝트로 해서요, 삼성봇이라는 것을 처음 공개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도 이 CES 통해서 이 삼성이 보여주는 삼성봇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삼성봇 가이드라는 것이 있고요. 삼성봇 케어, 그리고 또 가정용 로봇인 핸디라는 제품이 앞으로 이제 삼성을 통해서 양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로봇이라는 거는 어떤 이 구조적인 형태, 그러니까 외관적인 형태를 머리, 손 동작할 수 있는 관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것을만 볼 수 있는데, 웨어러블 보행 보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이 분들에게는, 무릎에 위치한 로봇 시스템이 좀 갖춰져서, 이런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보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도 곧 소개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과거 같은 경우에는 US 케어라든지, 이와 같은 이야기로 좀 언급됐을 내용이 이제는 삼성봇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알려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봇이라는 키워드로 해서 브랜드 상표권이 등록이 된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과 캐나다에 특허를 좀 출원했다라는 것. 이게 특징적이 되다 보니까 올해의 삼성봇에 대한 제품이 소개가 되지 않겠는가, 시판되지 않겠는가라는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제가 종목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이렌시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서비스용 로봇, 특히나 이제 얼마 전부터 해서 이 삼성전자 이 대리점을 가보시게 되면요. 삼성의 로봇 청소기가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안에서 감속 모터를 공급하는 회사가 이렌시스이다 보니까 연초 때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 삼성봇에 대한 관심이 좀 새롭게 나타나면서 주가의 움직임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로봇 청소기에 대한 수요도 상당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이렌시스 앞으로 좀 실적 전환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자라고 하겠고요. 그리고 로봇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가장 또 탄력이 큰 종목 중 하나인데요. 휴리미 로봇입니다. 이 종목도 우리가 삼성봇과, 그러니까 삼성의 로봇 산업과 상당히 좀 협업에 대한 밀접한 관계를 기대해 보고 있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물류 배송을 할 수 있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용 로봇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다 보니까 삼성이 앞으로 서비스용 로봇이라든지 로봇 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했을 때 휴림 로봇에 대한 M&A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확정적이진 않지만은 참고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새롭게 급등세 종목이 나오고 있는데, RS 오토메이션 종목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이 수주, 그러니까 공급 계약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세를 보였고요. 오늘까지 좀 갭상승 출발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로봇이라는 것이 움직였을 때 관절이 움직일 수 있는 이 안에 관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션을 좀 만드는 회사인데요. 로봇 모션에 대한 기대감, 역시나 또 로봇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보실 수 있는 종목이고요. 다음은 방산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 퍼스텍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방산주 소개해 주셨을 때 UAM 이야기 주셨잖아요. 예. UAM에 대한 시스템을 갖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 비행 이륙에 대한 거리가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제 수직으로도 이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추진체를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개발에 대한 이 연구를 퍼스텍이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서 앞으로 뭐 드론이라든지 뭐 새로운 비행에 대한 항공 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 때문에 수륙 이착륙 드론, 수륙 이착륙 비행 로봇에 대한 키워드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스텍도 방산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은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빠르게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는데요. 해성 TPC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오늘 좀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역시 로봇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서 특히나 삼성봇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서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그러면 향후에 계속 삼성봇이라는 이야기 있을 때 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점이고요. 사이클로이드라는 감속기를 만드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푸른기술 종목인데요. 사실 이 종목은 좀 저가 형태의 종목이긴 한데 이 종목이 삼성 키워드뿐만 아니라 현대차에서도 로봇 산업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었을 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도 살펴보셔야 되는데, 현대위아와 협동 로봇, 그러니까 서비스형 로봇에 대해서 같이 공동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서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현대차에 대한 로봇 산업에 대한 투자는 익히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한 종목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시스템 이 종목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종목도 이 삼성에 대한 연결고리를 크게 갖고 있지는 않지만은 삼성의 조직도 개편 그리고 삼성봇에 대한 뉴스가 나왔을 때 함께 움직였던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현대차 로보틱스 사업했을 때 관련된 종목으로 분류되는 종목이고요. 현대차 내부적으로 산업용 로봇에 대한 공급, 그러니까 자동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준비를 했을 때 관련된 수혜주로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에 대한 로봇 뉴스 나왔을 때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삼성봇에 대한 키워드 나왔을 때 함께 보시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뭐 이 로봇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조사를 해 오셨네요. 가능한 많은 예. 종목을 소개하려고 오늘 좀 키워드와 함께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좀 목이 조금 간질간질하다 보니까 예, 조금 뚝뚝뚝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봇처럼. 이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네. RS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도 치고 그러던데 요거는 또 예전에 그 90년대죠 아마 삼성 메카트로닉스 사업부 그쪽에서 떨어져 네. 나와서 삼성 테크윈이 맞습니다. 그걸 갖고 나와서 또 거기서 이렇게 떨어져 나온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삼성하고 뭐 같은 뿌리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자, 뭐 이 삼성도 진짜 네. 로봇의 진심인 것 같아요. 이제 과거 한 2, 3년 전에 TF팀으로 해서 이제 일단은 긴급 이렇게 좀 대처하는 추세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팀으로 이제 격상이 되었고 이제 신설됐기 때문에 어떤 이제 투자에 대한 새로운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이게 뭐 현대 쪽이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네. 인수하면서 이재용 부회장님이 네. 조금 저거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 네.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 아까 이강훈 전문가 얘기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 그 삼성 TF팀이 작년에 13명이었어요. 근데 지금 올해 130명이거든요. 네. 130명이고 또 저런 쪽을 보게 되면 전장 사업부가 180명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130명이면 굉장히 뭐 투자를 이렇게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EJ 포커스 EJ 시간에서도 네. 로봇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맞습니다. 섹터고요. 저만 하더라도 두 종목, 그러니까 SPG하고, 네. SPG는 벌써 뭐 목표가를 달성을 하고, 네. 더 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두 종목을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네. 이 로봇 관련 섹터들도 아마 올해 뭐 가장 좀, 핫할 수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중에 탑픽을 하나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이렌시스 보도록 하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시장에 알려져 있던 로봇 관련된 종목들, 뭐 AI에 대한 키워드를 받는 종목들, 뭐 로봇스타, 로보로보, 뭐 기타 등등의 몇몇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 종목들보다는 저는 오늘 삼성봇이라는 것, 삼성과 연결되어 있는 기업들을 좀 소개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실적 변화가 얼마나 누가 제일 빠를까. 그러면은 뭐 앞으로 이제 삼성과 연결돼서 사업할 수 있는 기업들을 알아가는 것도 방법이지만은 삼성이 실질적으로 먼저 잘 팔 수 있는 거는 가전 쪽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로봇 청소기에 대한 부속품을 공급하는 이렌시스가 데이터적으로 빨리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 이렌시스에 대한 주가는 다른 로봇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좀 추세가 아주 빠르진 않았지만은 꾸준한 상승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했을 때 우상향적인 모습들을 그려주면서 지금 이격도를 넓히면서 좀 확대하는 구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보셔도 이 종목에 대한 성과, 뭐 실질적으로 로봇 청소기 감속 모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내 공급에 가장 큰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변화는 확실하게 좀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이쪽을 이렇게 좀 읽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오네요. 전에 이광 전문가님 저 리오프닝 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네. 해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잭 닐콜슨님이 네.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관련주 전망을 좀 알고 싶다는데 요거 대답 좀 해주시죠. 로봇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로봇 관련 질문은 별로 없으시고 제가 쭉 보다 네, 보니까요.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로봇 관련된 오늘 좀 새로운 뉴스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오늘 장이 마치고 난 다음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뭐 이거는 다른 것을 꼬집는 건 아니고 아마도 내일 이 뉴스가 좀 주식시장에도 영향이 되지 않을까라는 뉴스가 하나 있는데 오늘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이전 용산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겠을 때 이제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이 보호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뭐 특수 차량도 있겠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은 AI가 탑재된 로봇 방어 시스템을 갖춘다라고 합니다. 이 뉴스가 오늘 오후에 나왔어요. 정확한 명칭은 없지만 예. AI 기능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방어 시스템을 갖추는 거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안면 인식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뭐 식별하겠다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갖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뉴스가 조금 더 회자된다면 내일장에서도 뉴스가 좀 로봇 관련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예, 참고사항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뭐 네. 어이제 앵커님 얘기도 나오고요. 아, 유튜브에서요? 예, 어이제 앵커님 얘기도 나오고 뭐 어이제 앵커님하고 통화를 하셨다는 분도 계시고. 네. 예, 그분 같은 경우도 어이제 앵커님 같은 경우도 잘 하셨죠. 예, 얘기 잘 정말 해주시고. 예. 이 저도 토마토에 좀 오래되셔도 보고 싶네. 네. 예. 왜 갑자기 어이제 앵커와의 소통을 궁금하셨죠? 예, 여기서 또 나왔어요. 네. 아, 그 리오프닝 관련 얘기는 안 해주시고. 리오프닝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죠. 네. 이야기에 대한 전환이 너무 이제, 예상치 못하는 질문을 주시고 계셔서, 저희가 이제 이 방산주 못지않게 리오프닝에 대한 키워드를 이 이제에서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리오프닝 이야기 되면은 쉽게 말해서 경기 재개,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도 마스크를 언제 벗을까에 대한 포인트인데, 이미 이제 일찌감치 해외 여행에 대한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격리 기간을 면제를 해줬죠. 이 때문에 이제 지금 실질적으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가 해외 여행자 이제 공항에 사람이 모인다라는 기사글로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리스 발부터 해서 이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격리 면제에 대한 이슈가 해제되고 난 다음에 여행 수요가 바로 나온 거죠. 그럼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럼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난다면은 당연히 이런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예약이 시스템이 되는 여행주 그리고 또 항공주들이 또 대표적인 수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겠고요. 뭐 쉽게 생각하는 소비주 중에서는 이제 화장품 종목들 뭐 마스크를 벗는 순간이 된다면은 색조 화장품 많이 보겠지만 화장품 기업들에 대한 가장 큰 수요는 면세점 매출이거든요. 그러면은 방한하는 외국인들, 특히나 중국에 방한하는 유입이 좀 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행주, 항공주 보고 그 다음에는 화장품과 같은 소비주들은 우리나라 방역체계가 완전히 내려왔을 때 그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이 여행주에 대해서 물어보셔갖고 저도 한 말씀 조금 거들면요. 주식시장이 좀 원래 굉장히 비정합니다. 굉장히 비정한 게 뭐 남의 그 시체에서 나오는 그 양분을 먹고 자라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행사들 같은 경우는 보면 뭐 커다란 뭐 그런 여행사도 있고 하나투어, 모두투어 뭐 이런 커다란 여행사도 있었지만 동네마다 여행사들 뭐 이런 것들 조막조막한 것들 운영하는 것들도 꽤 있었잖아요. 네. 자, 근데 요즘 한번 보십시오. 동네마다 운영하는 여행사들, 뭐 이런 것들, 작은 것들 싹 다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뭐 이 다 죽은 이유는 뭐 그냥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라는 뭐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 이 상황이 누가 죽인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다 죽게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한 2년 동안 여행 수요는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 될 거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누르고 억눌렀던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근데 저 여행사들은 별로 없어요. 지금 살아남아 있는 여행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은 나중에 조금만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수요가 정말로 폭발을 해서 지금 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산자들의 축제가 시작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행주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긍정적으로 뭐 그렇게 볼 필요가 있다. 뭐 저도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여행주가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이 제일 크죠. 그렇죠. 예, 하나투어, 모두투어, 참 좋은 여행 이런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저도 전에 강원도 태백을 이렇게 가봤었는데 얼마 네. 전에 그 여행사가 몇 개 있었거든요. 네. 없어졌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뭐 예, 정말 다 없어졌어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주들이 많이 문을 닫았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살아남아 있는 사람 네. 업체들 뭐 그 네. 업체들이 다 먹는 겁니다. 그렇죠. 승자 독식이에요. 지금이. 그러면 뭐 이제 해외 여행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은 큰 기업들도 찾아가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투어와 같은 기업이 가장 또 주목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 뭐 어떤 네. 특정한 종목보다도 다 좋을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요. 살아남아 있는 예, 그런 섹터들은 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뭐 탑픽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다 좋다. 다 좋다.
다 좋다. 맞아요. 다 좋아요. 저희 그 질문 중에요. 제가 로봇 질문을 찾았습니다. 아, 그래요? 마로니에 이세님께서 로봇 주는 이상하게 손이 안 간다라고 지금 적어주셨는데 이게 아마 그 부분 때문이실 거예요. 다들 네. 적자 상태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손이 안 나가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겁니다. 네. 실적 좋은 이 로봇 관련주가 있어요. 전에 네. 이분 마로니에님 같은 경우는 이 EJ 제대로 안 보신 분이네요. 전에 SPG를 소개를 드리면서 실적 부분들 그렇게 강조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계속 증가가 되고 올해도 지금 4개월, 5개월치 물량들 뭐 이런 것들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실적 한번 이렇게 보시고요. SPG 같은 경우는 아직도 네. 뒤에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마침 또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서 SPG 추천 시점하고요. 뭐 지금도 어떻게 유효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자, 이 SP 저 종목 이거 추천주 할 시간이 없어지는데 벌써 48분인데. 그런가요? 그럼 빨리 차트만 보시고 빨리 얘기해 주세요. 일단 뭐 SPG 같은 경우는 이 정거청 근처에 와 있으니까요. 자, 뭐 요것만 돌파하면 위로 이렇게 걸리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요거를 돌파하게 되면 요것도 마찬가지 신고가를 쓰게 됩니다. 뭐 그러면 이 실적 부분들이 좋아지는 부분들이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사실은 유튜브 안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채팅도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앞으로도 정말 많은 질문들을 좀 답변도 드리고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 전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좀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추천주 시간, 여러분들 궁금할 수 있는 추천주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자, 이 현대로템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산하고도 일정 부분 관련이 있어요. 자, 매출 중에 한 30% 정도가 방산 관련된 매출입니다. 자, 그리고 폴란드 쪽이 지금 굉장히 러시아 쪽에 이렇게 좀 위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이 K2 흑표전차 여기에 이 현대로템이 만드는 게 K2 흑표전차입니다. 아까 제가 K2 흑표전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요게 개량형이 K2PL이라는 모델이 있는데요. 요게 지금 이 폴란드 쪽에 수출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점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인도가 지금 어딘가 러시아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인도에 아까도 그 K2 흑표전차가 지금 러시아가 쓰고 있는 그 전차, 러시아에서 수출한 전차, 뭐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자, 이 인도는 실제로 K9 자주포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뭐 일부 좀 도입을 하고 더 도입을 하려다가 러시아에 막혀서 도입을 못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 쪽 전차를 대체할 수 있는 우리나라 전차가 있다라면 상당히 이쪽은 환영하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리고 이 인도란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예요. 러시아도 공산국가잖아요. 근데 러시아하고는 굉장히 친한데 중국하고는 또 싸우고 있죠. 중국하고는 뭐 붙어 있기 때문에 싸우고 있기 때문에 거기 중국에 맞설 무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산 무기를 이렇게 썼는데 그 부분을 지금 이제는 못 쓰게 돼버렸잖아요. 어딘가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무기로 이렇게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하이브리드 방식의 이 수소 전기 트램이라는 게 작은 그 기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궤도 타고 다니는 거. 자, 그거를 지금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주로 뭐 이렇게 분리가 되기도 하고요. 자, 수소 추출기라는 거는 LNG에서, 그러니까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거, 탄소를 떼내면 수소가 남죠. 자, 그런 수소 추출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설계나 시공 같은 뭐 이런 토탈 솔루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는 방산주로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주 이런 걸로도 엮이기 때문에 모멘텀이 한층 더 많은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뭐 전체적으로 작년 실적이 한 800억 정도 영업이익이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마 그거보다 한 20% 이상은 최소한 20% 이상은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매출액도 올해 처음으로 3조 이상을 찍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항상 실적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주가가 있는 위치를 보게 되면 자, 이때 1월 28일 날 17,650원을 찍었네요. 지금 이제 2만 원을 갓 돌파했습니다. 자, 좀 있으면 이게 22평선이 올라오고 있죠. 62평선 위에 올라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 5일, 20일, 60일 주가 이렇게 전부 다 수렴되는 모습일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적 부분들이 증가되고 모멘텀이 있다라면 주가는 위쪽 방향으로 향해 갈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래서 일단 뭐 매수는 내일 아침에 그냥 시초가로 매수를 하시면 될 거고요. 조금 차분하게, 조금 길게, 느긋하게 볼 종목이 이 현대 로템입니다. 시총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팔딱팔딱 이렇게 움직이진 않고요. 목표가는 26,000원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는 18,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요, 갤럭시아 머니트리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이름이 좀 장황하죠? 네. 전자결제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 종목이 오늘 좀 주가가 좀 돌아서는 중요한 길목에 있어서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회사는 효성그룹의 계열에 있는 전자결제 관련된 기업이고요. 휴대폰 소액 결제부터 해서 뭐 모바일 결제 혹은 모바일 상품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당할 수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전자결제에 대한 서비스가 뭐 시장에서 이제는 보편화되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스템을 갖춘 상태에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전환이죠. NFT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뿐만 아니라 갤럭시아 머니트리의 자회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디지털 자산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특정 이 유명인에 대한 뭐 IP라든지 그리고 특히나 스포츠 스타에 대한 IP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이 회사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뭐 NFT 사업을 가장 주력으로 이제 전환되지 않을까. 기존에 있었던 전자결제 서비스에 대한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 NFT 사업에 대한 혹은 더 나아가서 메타버스에 대한 이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만들 수 있는 회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올해 초부터 해서 NFT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했는데 여러 가지 작품들이 모두 다 완판되는 기록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 NFT 사업의 가장 선두적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이제 주가 흐름 보면서 뭐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해 연말 때 큰 움직임이 나오고 난 다음에 상당한 시간 동안에 주가가 좀 쉬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정배열이 유지되는 위치에서 지금 최근에 주가를 좀 바닥을 형성했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지금 새롭게 거래를 돌아설 수 있는 위치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내일 이후부터 해서는 모든 이평선들을 정배열로 만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뭐 타이밍상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모멘텀 상당히 기대하셔도 좋겠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은 시초가 접근하도록 했고요. 1차적 목표가는 15,000원 라인대까지 직전에 있었던 매물대 도파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대는 9,9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한 시간이 훌쩍 다 지나갔네요. 저는 좀 이따가 또 투자의 시인에서 또 뵈면 될 거고요. 네. 자, 뭐 이강문 전문가님은 오늘 수고 많으셨고. 네. 오늘 제가 유튜브에 또 새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주말 동안에요 유튜브 아트를 새롭게 또 프로필을 바꿨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 한번 다시 들어와 보시고요. 오늘 유튜브로 접근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거든요. 저희가 방송하는 도중에 한 100여 분이 더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튜브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또 새롭게 바뀐 제 프로필 사진 한번 구경 한번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좋은 꿈 꾸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